얘기가 뭐 나는 자식들한테 1억 모아서 줄 거야, 2억 모아서 줄 거야 이렇게 네.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1억, 2억은 아, 15년, 20년 뒤에는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값어치밖에 그렇죠. 없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기다려?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근데 반대로 보면 네. 재개발 투자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스케줄이 네. 다 다르니 네네. 한 곳에 딱 뭐라나 한 곳에 딱 찍어 놓는 것보다 네. 계란을 좀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는 것처럼 네. 분산해서 하는 것도 네. 가능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주식처럼 생각을 하나? 아, 네, 아닙니다. 재개발 투자는 그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것보다 예. 일단은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중심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합 설립인가라는 중기 단계에 투자를 하려면은 네. 최소 자본금이 한 7억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에서는. 네, 서울에서 중심부. 음. 뭐 서울 외곽은 지금 4억 후반이면 가능한데 네. 서울 중심부는 7억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7억 이상을 가지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부터 생각이 좀 바뀐 이유가 네. 2018년도부터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오르면서 음.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음. 사람들이 예전에는 찬성을 안 했다가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 뛰어버리면은 아. 찬성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겠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스탠스를 바꾼 거죠. 어.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좀 안전한 조합 설립 음. 인가 단계를 했지만 2018년도부터는 너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서울에서 강남이 오르면은 마포, 용산, 성동이 따라서 오르거든요. 네, 네. 재개발 투자도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음. 중기 단계가 오르면은 초기 단계인 같이. 극초기 재개발도 같이 오를 것이다 라고 아. 판단을 해서 저는 먼저 투자를 했던 거고 아. 최근 들어서 이제 극초기 재개발이 유행을 하는 거고 예. 저는 이미 먼저 했던 거죠. 다.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안 오는 거 뭐 있어 그럼 이제 극초기까지 네.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단계를 더 내렸던 거죠. 그리고 네. 또 그 극초기가 이제 초기가 되고 그게 이제 뭐 조합 설립이 되고 네. 하면은 또 이제 네. 같이 계단식으로 네. 오르는 거고. 그래서 극초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완성 때까지 보통 한 15년, 20년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딱 들었을 때 아니 지금 서쪽도사가 15년, 20년 뒤에 아파트 될 거를 투자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기다려?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는 극초기 재개발을 투자하는 게 뭐 책에도 써있지만은 제가 이제 딸 아들이 2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째 딸한테 좀 증여도 생각해서 아. 하나 이제 상강변에 하나 투자를 해놓은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등기를 안 쳤는데 계약금하고 중도금에서 한강변에 지난달에 하나 투자를 더 했어요. 네네네. 둘째 아들 이제 좀 물려줄 생각해서 예. 네 그렇게 몇 해서 살이길래 벌써 물려줄. 첫째가 10살, 둘째가 7살입니다. 아 근데 걔네한테 물려줄 그러니까 정말 장기로. 장기로. 어. 근데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얘기가 뭐 나는 자식들한테 1억 모아서 줄 거야, 2억 모아서 줄 거야 이렇게 네.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왜냐면은 지금 1억, 2억은 아. 15년, 20년 뒤에는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값어치밖에 그렇죠.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현명한 부모라면은 먼저 내가 공부를 해서 자산으로 자산으로 물려주자 이런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 야, 멋있다. 근데 재개발도 이게 한 8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재개발 진행 단계? 아, 네.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절차가 나오기보다는 네, 크게는 이렇게 8가지로 세분화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전 네. 타당성 검토조사, 정비구역 지정, 네. 추진위원회 설립, 네.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네. 그리고 입주 후 이전 고시 네네. 이렇게 보는데 네. 이 재개발 진행 단계에서 제일 어려운 단계는 어떤 거예요? 제일 어려운 지점? 재개발 단계에서 제일 어려운 단계는 일단은 사업 시행인가라는 중간 단계가 있는데 네, 여기서 사업 시행인가 단계 이후에는 네, 감정평가 금액이 통보가 돼요. 네, 네, 감정평가 금액이 통보가 돼서 그 감정평가 사업 시행이 나오면은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물건을 거래하면 되는데 평가 금액이 나오기 전에는 네, 말 그대로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걸로 해서 내가 예상하고 사는 거거든요. 깜깜이네요. 깜깜이에요. 그래서 네. 그때가 조금 어려운 포인트라면 중간 단계에서는 잡을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에서 여기가 요즘에는 구역만 그려놓고 빠지는 화가라 그래서 재개발 될 것처럼 해놓고서 이제 빠져버리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은 물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 초기 단계에서 그럼 여기가 앞으로 계속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인가? 네. 초기 단계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음. 찾는 게 가장 어려운 초기 단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일단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라는 거는 여기는 이제 재개발 한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고 네, 사업 시행 인가가 됐다라는 네. 건 이제 여기서부터 얼마가 남고 얼마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네. 계산이 조금 서는 단계가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네, 그 중간이 제일 어려운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걸 넘어가면 이게 계단식으로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인가 다 난 다음에 사면 사실 또 이제 비싸게. 네. 근데 이제 8단계로 말씀 주셨는데 또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재개발은 무조건 다음 단계에 넘어가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계단식. 네. 그러니까 저도 방금 계단식이라고 네, 표현을 그러니까, 했잖아요. 네, 계단식으로 다음 단계 됐네. 그게 아니라 예. 제가 지난 연도에 샀던 뭐 한강변 같은 경우는 예. 단계가 그냥 똑같아요. 아직도 단계가 음. 올라간 게 없어요. 음. 똑같은 게 없는데 제가 투자 금액 대비 따따블은 올랐거든요. 오. 예, 투자 금액 대비. 그러니까 단계가 잠깐만요. 똑같아요. 작년 7월인가 언제 사셨다고? 작년 4월 달에 등기 친 게 있어요. 한강변에. 그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네네네. 따따블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진짜 하시잖아요. 네. 그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를 잘하려면은 네. 내가 남들보다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최근에 네. 5년간 서울에 네. 아무거나 투자해도 돈 다 벌었어요, 아무나. 그렇죠. 예, 뭐, 다 올랐죠. 네, 다 올랐어요. 올랐죠. 근데 누군가는 몇 억이 올랐고, 음. 누군가는 몇백 몇천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번에 오를 때 많이 올라갈 거를 내가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거를 제가 잘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면은 많이 올라가는 거 제가 오래전부터 저를 봐온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투자한 것도 이제 뭐 블로그다도 쓰고 했었는데 네. 네가 투자해놓고 띄우냐. 그런 그런 손님이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죠. 예, 네. 예, 근데 예. 또 제가 투자 안 한 곳을 추천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투자 많이 하는데 왜 넌 안 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구역명을 특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고 그냥 오래전에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디 투자했다는 거는 알려주고 있죠. 네네. 근데 그 한강변이면 네.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투자 금액이 정확히 딱 2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작년 4월에. 네네네. 네. 뭐 물론 그게 지금 이제 뭐 따따블이 돼 있다고는 하니까. 네네네. 네. 뭐 대충 한 뭐 6억, 8억 뭐 요 사이. 지금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그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죠. 네. 어떻게 했길래 그 가격에 한강변을 샀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위치에 대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예. 아마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예, 예.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죠 지금. 네네네. 듣고 나면은 그렇구나 알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차피 뭐 확인하면은 저는 등기부등본도 갖고 있고 네. 그때 샀던 가격 다 나와 있으니까 네. 네, 계약서 나와 있으니까 네. 그 지금 시세 가격 보면은 네. 진짜 이렇구나. 누군가는 지금 갭투자해서 작년보다 1억 벌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2억 넣어가지고 4억 넘게 먹고 있으니 누가 빠르겠냐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세그먼트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종류가 네네네. 뭐 주택이나 빌라나 이거는 아니었던 걸까요? 그러면? 작은 빌라였습니다. 작은 빌라. 네네네. 작은 빌라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네요. 어차피 뭐라 해야 될까? 나중에 입주권을 네, 맞습니다. 미리 사는 개념이니까. 네, 지금 서울에서는 청약으로는 당첨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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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당첨권을 미리 내가 찜해놓는 겁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대지 지분율이 얼마며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네. 이게 뭐 소형 평형 뭐 한 채가 나오는 거면 뭐 대형 평 한 채가 나오는 거면 막 좀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좀 권유를 해주세요? 일단 작은 평형이라도 하나 입주권이 나오는 걸 먼저 중요하게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나에게는 몇 평형이 필요하고 요거까지 좀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지. 이거는 사람들의 상황마다 다른 게 네. 누군가는 같은 돈으로 나는 조금 몇 평을 원하고 네. 이렇게 원하는 분이 있고 진짜 나 실입주 하고 싶어. 네, 실입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나는 투자용으로 나는 어차피 살 집 있으니까 자식증명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마다 케이스별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재개발 물건을 투자하려면은 뭔가 땅이 큰 거 얼마 정도 사야 된다? 그쵸. 네.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뚜껑이라 그래가지고 땅이 없고 건물 껍데기만 있어도 주택권이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 네, 뭐 무허가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땅이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초기 단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1, 2, 3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10억, 12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초기 단계니까 소액이겠죠. 작은 금액이 많죠. 예. 그러면 이런 금액들 같은 경우는 작게 가져가서 어차피 오래 걸리는 거니까 작게 점만 찍어 놓는 게 낫고요. 나중에 내가 꼭 원하는 평형을 갖고 싶을 거야. 그런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좀 금액대를 평가 금액을 큰 거 사서 내가 좀 원하는 평형을 받을 수 있는 작전을 짜시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실입주를 목표로 하는 곳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건 진짜 점만 찍어 놓는 네. 그런 개념인지.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건 정답이 확실히- 없고 제가 수강생들한테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액이 있으면은 자기 현실을 깨닫고 내가 속도 위주로 먼저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럼 얼마가 있어요? 얘기를 해주면은 이 금액으로는 속도에서는 제가 그 전에 다 이게 진행 단계랑 설명을 해주니까 네. 그럼 이 정도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금액이다. 네네. 네. 그러면은 아니면은 또 나는 느리게 돼도 되니까 입지를 선택할 것인지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고 속도를 선택할 것이냐 입지를 선택할 것이냐 두 개가 다 좋은 곳은 이미 너무 비싸니까. 네. 그 멘토
그 오프라인 강의 23일 날 하신다고요? 아, 네, 23일 합니다. 그때 강의장에 오시면은 제가 조금 지역을 좀 추려드려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심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또 우리는 이제 경제, 네네네. 공부하고 투자하고 자산을 일구고 네네네.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한 그런 채널이니까 네네네. 예, 사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재개발 사업도 그렇고 그 거주자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조합 설립 단계인가요? 재개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단계는 단계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사전타당성 동의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도 있고요. 네. 그 동의서가 다 다른 겁니다. 단계마다? 네, 단계마다 다 있습니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지역마다 나는 돈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래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막 빨리 합시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게 동의율이라고 표현하나요? 네, 맞습니다. 동의율이 되게 안 높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되게 오래된 지역인데도.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2018년도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사람들한테 분담금 얼마 내면은 새 아파트를 얻는다는 거를 이제 요즘에는 하도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이런 소문들이 빨리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록 단독주택, 큰 마당 있는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이 값어치가 아파트보다 더 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반대도 하시죠. 동의 안 해주죠. 동의 안 해주죠. 하지만 작은 소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추가 부담금을 얼마큼만 내면은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아파트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을 때 나는 적은 분담금으로 더 그 비싼 집을 만들 수가 있어. 이럴 때 이제 동의서를 써줄 텐데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값이 정체돼 있거나 혹은 꺾였을 때는 아유 무슨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동의율이 안 높아질 수 있고. 제가 처음 투자를 할 때 2010년, 12년도 같은 경우부터 14년, 15년도까지는 부동산에 하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사장님들한테 좀 예쁨도 많이 받았어요. 젊은 청년이 되게 열심히 산다, 이 사람은. 그래서 좀 좋은 매물도 소개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도 잘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산 물건들 같은 경우는 하락기가 오더라도 좀 덜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들이 뭐였냐면은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하락기가 오면 재개발도 다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덜 떨어지는 건 뭐냐면은 그 동네 사람들, 즉 부동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의 토박이 아니면 투자자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입지가 있어요. 그런 곳에 먼저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냥 재개발이 늦어지더라도 여기서 그냥 잘 살 수 있는 곳. 누가 보더라도 이제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좋겠다. 그런 곳들이 구마다 다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누구나 거기를 원하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파트가 아니라 재개발 빌라촌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만약에 지체되더라도 살만한 곳. 그렇게 이 표현을 해줬는데 또 반대로 사업이 지체되더라도 들어가서 살만한 곳은 또 비쌀 거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뭐 한남 뉴타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개발 비싸고 입지 좋은 뉴타운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빌라 막 20억, 25억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1단계가 지금 된 지가 지금 재개발에서 뭐 10단계라고 표현했을 때 대충 한 1에서 한 6, 7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반환점을 넘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투자 금액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럼 과연 이 투자를 실패했냐는 투자를 볼 수 있냐는 거죠. 20년이 됐지만 아직 아파트가 안 됐어요. 하지만 가격은 이미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제가 투자한 것들이 빨리 돼가지고 재개발이 다 아파트예요? 그럼 저는 어쨌든 팔아야 돼요. 보유수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천천히 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는 동안, 시간이 지난 동안 가격이 오르니까 재개발에 투자하면서 무조건 아파트가 완성되는 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가 되는 과정에서 오르는 거다. 그리고 재개발은 언제든 팔 수가 있으니까 되팔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계단식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죠. 그게 잘못된 오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좀 환금성이 좋은 또 투자 대상을 또 찾아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예를 들어서 뭐 구를 설명을 드리면은 마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마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언덕이 7, 80%가 언덕이에요. 동네가. 많죠. 언덕이 구름지가 많아요. 계단이 언덕이 많은데 그러면은 여기에 마포에서 오래 살았던 그 토박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지 아파트를 그리워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토박이들 중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큰일 난 줄 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저희 아버님, 저희 시골에서 계시지만 다른 동네 이사 가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친구들이 다 거기 모여 있고 거기에서만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은 마포에서는
이 특징을 살린 마포에서 평지가 돼서 재개발이 아파트가 될 네. 그런 입지가 어디 있을까? 어. 그럼 마포에서 애들이 학원가가 없으니까 목동이나 대치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네, 애들이 네, 크면은. 네. 그럼 지금 마포에서 대흥역 주변으로 학원가들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자리, 마포의 단점을 보완해줄 평지면서 학원가가 될 자리, 이런 곳에 저는 이제 미리 투자를 해놓는 거죠. 거긴 주택이 아니더라도. 근데 재개발 예정지인 거죠. 그 초기 재발. 그러니까 그런 곳에 먼저 투자를 해놓은 개념입니다. 네, 동네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특징 중에서 네,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은 네. 뭐 광진구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광진구 같은 경우는 한강을 끼고 맞은편이 강남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럼 광진구에서 나중에 어디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쌀까요? 강남하고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네네. 광진구만 봤을 때 어디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싸냐면 강남하고 가까운 곳? 10년 뒤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는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제 삼성역 주변에 현대 아, 들어오고 예. 하잖아요. GBC 올라가고. OBC 올라가고.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살까를 봤을 때 이미 그 주변은 다 비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청담역에서 예. 전철을 한 번만 타면은 바로 광진구 뚝섬 유원 지역이에요. 네네. 전철 한 번만 타면은. 예.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입지 선호도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또 강남은 모든 걸 다 갖췄지만 강남이 못 갖춘 건 바로 남양의 한강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강북의 한강뷰를 선호하시는 거예요. 네네. 거실에 햇살 받으면서 네. 그런 것들 먼저 좀 찜해 놓으면은 네. 저쪽 광진구 사는 분이 듣고 계실 텐데 좋겠다. 네. 그래서 아파트는 이미 지어진 것 같은 경우는 시세 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조금 너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아무리 금매를 하더라도 비싸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점은 다르겠지만.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모르겠네. 좀 같이 이제 부동산 경기 좋을 때는 아까 네네. 다 같이 오른다고 말씀을 네네네.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몇 년 전에 비해서 이미 이제 재개발, 재건축 초기 투자를 할 때도 비용 부담이 조금 많이 높아졌을 거고. 네네네. 예.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이제 네.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네. 재개발로라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은 네네네. 시작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경기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자본금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네네. 내가 이 자본금에 따라서 재개발의 단계를 설정을 해서 네. 쉽게 해서 내 상황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가 있고 얼마의 투자금이 있고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단계를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상황 파악을 확실하게 한 후 거기서 이제 좁히시는 거죠.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지역을 좁히고 단계를 좁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에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성을 내가 알아보는 그런 틀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또 강의 시간에 해야겠죠. 그렇죠. 디테일한 거니까 오늘 시간에 하긴 다 할 수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지역을 좁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윤석열 당선인 네네네. 대통령 취임하시면 물론 이제 공약으로도 많이 했던 게 네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더 빨리 네네네. 되도록 하겠다, 활성화하겠다 네네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시장에서 좀 꿈틀거리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임장을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한 약속이 뭐냐면은 저는 의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예, 어떻게 예. 유행이 뭐고를 파악을 해서 내 사업에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꼭 하는 일이 백화점에서 옷 구경하는 거. 네, 어떤 올해 계절의 트렌드는 뭘까 파악하는 거와 한 번 임장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매주마다 임장을 가서 제가 뉴스보다 빨라요, 소식이. 왜냐면 매주 임장을 간다고요? 매주 갑니다. 근데 매주 임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냥 저는 일단 사업을 하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장점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지역도 한번 가보고 하면은 네. 간단해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매물이 더 많으면은 네. 내가 매물을 팔려고 내놨어요. 네. 근데 이거 살려는 사람이 다음날 바로 산대. 네. 그러면은 팔고 싶겠어요? 또 거두죠. 안 팔죠. 왜 이렇게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이게 사람 기본 심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물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바로바로 소진이 되면은 매물이 안 쌓이는 거고 반대로 내가 부동산에 10군데다 내놨는데 2달, 3달 연락이 하나도 없어. 네. 그러면은 나는 팔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격을 내가 너무 높게 내놨나 생각하시죠. 그럼 가격을 낮추려는 거죠. 네. 그러면 간단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들의 매물이 쌓여 있으면 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부동산 가격이
매물이 별로 없는데 살 사람이 많다. 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지금 시장은 어떻냐? 이번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기대감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극초기 재개발이 유행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2, 3년 전에 했던 생각을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매물 개수보다는 살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초기 재개발 지금 1억, 2억, 3억으로 서울에서 묻을 것 같은 경우는 지금이 가장 빠르다.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이 가장 빠르다라는 거는 항상 오늘보다는 어제였고 네네네. 내일보다는 오늘이다. 약간 이런 개념인가요? 오늘이 가장 싸다 이거 그런 개념인가요?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타이밍도 봐야 되고 언제 뭐 이렇게 좀 네. 따져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식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를 할 때 딱 원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 때는 더 좋은 거 살 때만 팔거든요. 부동산은 절대 안 팔아요. 하지만 살 때 제대로 사놔요. 네네네. 예, 살 때 제대로 사놓으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해놓고서 사면은 이게 잘 산다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네. 부동산 말만 듣고 사고 친구 말만 듣고 사고 이래버리면은 내가 잘 산 건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사면은 사놓고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어차피 살짝 꿈틀거리더라도 어차피 이게 5년 뒤에는 올라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최소 5년 뒤를 저는 보고는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5년 뒤를 보고 내가 투자를 할 거면은 투자 타이밍을 재지 마셔라. 제가 또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2018년도까지 투자를 할 때는 제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 천재인가?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나는 다 잘 사니까 막 사람들 하락장 맞고 있는데 내 것도 떨어지는데 나는 좀 덜 떨어졌어. 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잘 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2018년도 가을에 제가 물건을 하나 또 자신 있게 샀거든요. 네. 근데 다음 달에 제가 산 가격보다 무려 1억 가까이 떨어진 매물이 블로그에 급매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내가 한 달만 늦게 샀으면은 1억을 싸게 살 수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뭐 일주일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재개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샀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4년 정도 지났는데 그거는 그때보다 9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그럼 1억은 순간적으로 빠졌지만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1억 떨어진 거를 보고 그거를 타이밍으로 살려고 했으면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아마 못 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뭐 쉽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저도 어렵게 이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이니까 모아서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은 저는 재개발지에서 계속 이제 어디가 어떻게 움직임이 있다는 걸 캐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모았을 때 타고 모았을 때 사고 모았을 때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뭐 돈이 너는 많으니까 더 사업 소득이 잘 되니까 너는 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절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 하는 거. 제가 지난달에 그 한강변에 1억 5천으로 초기 투자금 했다고도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거 투자할 때도 거의 뭐 정말로 뭐 공부 양이 사실 뭐 어마어마했죠. 예, 단순히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투자 하나 했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물건 하나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와 노력을 했다는 거. 이게 아파트처럼 어떤 지역, 어떤 단지에, 어떤 네네. 평형수, 네. 뭐 층수에 따라서 지금 뭐 매물 네. 몇 개 나와 있는 것 이런 식이 사실은 좀 아니잖아요. 재개발 네네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특성마다 또 다 다르고 네. 호가의 폭도 되게 넓고 네. 그래서 더 재개발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네.